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 건국전쟁을 반드시 꼭 봐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른 이야기는 함축을 좀 하더라도 제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하지준장 또한 김일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해드리겠습니다. 1946년 메가도 장군에 의해 서울에 도착한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 1945년 남한을 장악한 하지중장의 미군, 당시 하지준장은 당시에 남노당 당수였던 남조선노동당 당수였던 박헌용과도 잘 어울려 다녔지요. 1946년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와 보니 공산당 당수인 박헌용과 당시에 미 군정장이었던 하지중장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으로 대한 독립을 위해 다니면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1917년 10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레닌에 의해 터져나왔던 러시아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그야말로 어떤 혁명이었습니까? 볼셰비키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었죠. 그 10월 혁명 이후에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들이 짜르 시대의 재산들과 돈, 땅 얼마나 강탈을 해갔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본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다라고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니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도착해서 보니까 좌파인 하지중장과 남노당 당수인 박헌용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자, 당시에 대한민국, 이 남한의 남조선 노동당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조선의 환, 돈을 계속해서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보냈죠. 1945년 소련군과 함께 평양에 진주한 김일성이는 1946년 토지개혁과 함께 조선 돈, 환을 아예 못쓰게 만들어놨죠. 소련 군표를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조선에 있던, 북한에 있던 돈을 남노당에게 내려보내서 남노당이 그 당시에 남조선 노동당 가입만 하면 쌀 2kg, 3kg씩 퍼주었으며 남노당은 서울과 대도시, 한국의 대도시, 도시의 극장들과 또 구락부, 마구 사들여서 공산당과 또 사회주의 노래, 공연을 줄기차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해도 남노당 당원이 거의 30만 명에 육박할 만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김창룡 특무대장과 또 오제도 검사 같은 방공 검사들과 함께 남노당을 완전히 와해시키지 않았습니까? 남노당 핵심 인사들을 전향시키게 하고 평양으로 도망간 박헌용에게 대한민국 남조선에는 이미 20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있으니 서울로 쳐내려오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 거짓말로 보냈죠. 여기에 깜빡 속은 게 바로 김일성 아닙니까? 자, 당시에 반미투쟁 또 반정부 투쟁이 얼마나 많이 남노당 당원들에 의해 이어졌습니까? 그러니 좌파인 하지중장이 결국은 본국에 미군을 철수해야겠다라고 해서 1947년도부터 시작된 미군 철수, 1949년 이 7월 달에 한국 지역의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6.25가 터졌죠. 6.25도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노당, 전향한 남노당 간부들이 거짓말로 쳐내려와라,
남침을 해라 라고 해서 한 거죠. 자, 어찌됐든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에 김일성이가 가장 경악한 것은 남로당 또 연안파 거의 10년도 안 돼서 다 숙청해 버렸죠. 그러면서 1953년 이후 1954년부터 55년 그 안에 지금의 경찰청국 통전부와 같은 이 기관에 뭐를 내려버립니까? 천추의 한인 이승만, 지금부터 이승만은 우리의 주족, 없애버려야 할 주족이니 이승만을 친일파로 미제의 괴뢰 역도로 계속해서 선동을 해라. 지령을 내려버렸죠. 1953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이승만 전 대통령 친일파 프레임, 괴뢰 역도 프레임으로 몰아온 거 아닙니까? 자, 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하지 중장과 미군 철수, 김일성 또 이 남로당의 박헌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승만 건국 전쟁 비공개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 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공개 관람하라. 그 이후 지금 좌파들은 김대중 영화 문화 전쟁을 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건국 전쟁 공개 관람을 하셔야 한다라는 칼럼. 조우석의 칼럼, 영화 건국 전쟁, 윤 대통령 공개 관람 너무도 당연하다. 자, 이승만 기념관 제안했던 대통령으로 그건 의무. 대통령실 참모들과 비공개 관람은 큰 의미 없어. 이재명, 문재인, 김대중 영화 봤다, 자랑한다. 요즘 용산 대통령실을 보는 세간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KBS 대담. KBS와 무려 2시간가량 녹화를 마친 뒤 일문일답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철학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신년 회견도 무산됐습니다. 아니, KBS와의 신년 대담은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선방을 기대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러면 건국 전쟁을 비공개로 봤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으며 사과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자, 그렇게 털 곳은 털고 가는 게 순리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아서 불통과 오만의 이미지를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보는 자유우파의 관심 중 그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관람하지 않았나라는 점입니다. 그 점 정말 위화합니다. 한 인터넷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건국 전쟁을 일반 상영관이 아닌 대통령실 내부에서 비공개 관람했고 참모들과의 자리에서 그 영화를 높이 평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람일은 2월 1일 개봉 직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영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 표명은 일단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공개 관람을 선택하지 않은 건 두루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 건국 전쟁을 비공개로 봤을까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윤석열 대통령, 굳이 공개 관람을 하지 않은 이유가
만에 하나 총선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소극적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좌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다큐 영화인 길 위에 김대중의 경우 그걸 둘러싸고 지금 민주당과 좌파들은 정말 착착착 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당대표 이재명은 시사회 때 일찌감치 관람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찬양하는 말도 당연히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도 경남 양산 시내에서 와이프 김종숙과 함께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좌파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길 위에 김대중을 많이 관람하고 김대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까지 가자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전애들이 저렇게 나오는 판인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점잖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건국전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상품도 아니고 악 조건을 이겨내고 흥행 대박을 기록 중입니다. 전국의 영화관 145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500개 이상 걸었고 개봉 며칠 만에 김대중 다큐 영화를 앞서가는 놀라운 문화사적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20만 명을 넘어 30만 명, 40만 명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이러한 현상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본산이자 좌파의 심장부인 전라도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 1일자 조선일보를 보십시오. 무려 한 면을 통 털어서 건국전쟁 광주시사회 때 어떻게 반응이 후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오해해 부끄럽습니다. 뜨거웠던 광주시사회 헤드라인이 그렇게 멋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소구 CGV 광주 상무에서 영화 건국전쟁 시사회가 끝나자 대부분의 관객들이 영화를 만든 김덕영 감독에게 다가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한 관객은 저는 민주당 20년 지지자라며 영화를 보고 나니 그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오해했던 것을 알게 됐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건국전쟁은 좌파의 비아냥대로 구구 또라이들의 컬트 상품이 아니라는 것, 외려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져올 놀라운 선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을 좀 하자면 그 영화를 5천만 국민 다 볼 기세인데 이런 호 조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영화 관람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요? 다 아시듯 건국전쟁은 자유우파 개개인들의 쌈짓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우성과 피땀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 참석한다면 멋진 활용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무시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난해 이맘때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비공개 관람했던 건 일단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공개 관람하시길 기대하는 건 지금 국민적인 소망입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본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중과 함께 공개 관람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승만 영화 이 건국전쟁 공개 관람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